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자본시장 전반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잇따라 전해지면서 시장을 안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고 비트코인도 참 다행스럽게 24,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오버헤드 저항이 24,6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만 잘 뚫어내면 강세 모멘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반 환경도 흐름도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시장 진입 효과에 대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비트코인 30만 달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4억 원에 해당하는 지금으로서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수준의 가격인데 그는 블랙록의 진입을 통해서 수요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6년 안에 30만 달러 목표 가격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꼭 30만 달러가 적중될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환경 자체가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전폭적인 전망도 다시금 하나씩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이 머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탈릭 부테린이 다시금 9월 15일 전후에 머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직접 강조를 했고 이후에 이더리움 재단이 9월 15일에서 일주일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름의 방어막을 쳐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이야기들과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더리움 머지가 만약에 실패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둬야 하고 재료 소진에 대한 해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신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역시 참 맞는 말인 게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기준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 보니까 머지를 통한 시세 상승 역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시세에 어느 정도 약발을 미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긍정론과 신중론 모두 잘 체크하시면서 눈치껏 시장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는 모처럼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소식이 잇따르면서 시장 전반을 안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또 어떤 외부 충격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개미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소신껏 대응을 하면서 목표 지점에 다다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24,000달러 위로 다시 잘 올라서줬고 나름 지지를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4,000달러 중반에 자리한 오버헤드 저항을 이미 한 차례 뚫어내고 그러고 나서 저항을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돌파를 잘 이뤄내면 25,000달러 위로 올라서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46을 기록하면서 거의 중립 영역에 다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렇게 잘 살아나서 이제 시계 방향이 오른쪽 이 그린존으로 좀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대에서 흐물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시장 지배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20% 위에 여전히 자리하면서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이 꽤나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4,668달러 오버헤드 저항 위로 일시적으로 올라섰지만 더 높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는 없었는데 이건 곰 세력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3,151달러와 24,668달러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다만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RSI는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저항이 낮은 경로가 위쪽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 매수 세력이 가격을 25,000달러 위로 밀어붙이고 모멘텀이 회복될 경우에 28,000달러를 거쳐서 32,0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반면 23,151달러 아래로 다시 후퇴할 경우에는 강세 전망은 무효화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1,845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은 여전합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RSI가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8,000달러에서 30,000달러가 목표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아래쪽에 RSI가 저항선을 삐집고 올라선 것과 동시에 비트코인 역시 일간 차트 기준으로 삼각 패턴의 상단에 잘 올라서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컴 샤크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심플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항 구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목표 지점도 두 개가 되면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30,000달러 저항 구간까지 한 달 안에 다다를 수 있고 40,000달러 저항 구간까지 연말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연말 40,000달러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매일 비트코인을 1,000달러씩 매집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 단기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25,000달러 돌파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제시가 됐습니다. 오한다의 분석가 크레이그 얼람은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있어 흥미로운 점은 모멘텀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다. 이건 25,000달러 돌파를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일부 차익 실현을 목격하는 신호일지 아니면 조정은 끝났고 이제 추가 하락 압력이 곧 나타날 신호인지 이걸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꽤나 엄청 많이 전폭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출시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6년 안에 3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누군가 비트코인을 개당 2만 달러 또는 6만 달러에 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결국 비트코인은 6년 안에 목표 가격인 3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블랙록이 기관 대상으로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수요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도래하고 있다. 7월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양호했던 점을 고려하면 세계 경제는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3에로 캐피탈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한 레버리지가 대부분 제거된 것을 자신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나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시장은 수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알트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000달러 턱 밑까지 자리하면서 나름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2,000달러 돌파를 시도했지만 촛대 긴 꼬리를 보면 곰 세력이 강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상승하는 이동평균과 플러스 영역의 RSI는 황소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가 2,000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이더리움은 하락 추세선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에 표시된 하락 추세선은 대략 2,400달러 부근입니다. 그는 다만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급락할 경우에 곰 세력은 다시 1,700달러까지 하락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이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 전반에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탈릭 부테린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는 해시레이트에 따라서 정확한 시점이 확정되겠지만 9월 15일 전후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직후에 이더리움 재단은 9월 15일에서 일주일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는 방식의 설명을 하면서 오차에 대해 사전 작업 멘트까지 날려줬습니다. 기계적으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빠르면 9월 8일쯤, 늦으면 9월 22일쯤 이더리움 메인넷의 지분증명 전환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서 시세가 어떻게 될지 역시 엄청난 기대와 궁금증을 안기고 있는 부분인데 늘상 그렇듯이 이 시장에서 완벽한 예측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딱 이 타이밍에 블룸버그가 나름의 경고종을 울리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더리움 머지가 만약이라도 실패했을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며 해지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 이런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9월까지 이더리움 상승 베팅을 한 콜옵션 주문이 쏟아졌지만 9월 이후 한 달 동안에는 콜옵션 수요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9월 이후 한 달 동안 이더리움의 상승 베팅하는 수요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트레이더들이 머지 이후 뉴스에 파는 상황을 예상해서 가격 하방 위험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헤지펀드 갈로아 캐피털의 케빈 저우는 머지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더 현물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머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이더리움 시장에서 숏포지션으로 현물 보유분을 해칭했던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전환한다면 상승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주요 이더 선물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백월데이션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이런 하방 압력은 트레이더들의 해지 물량이 주요한데 이게 압력의 방향이 상승 쪽으로 향하고 있다. 머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현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머지 과정에서 상당히 주목받게 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채굴 이더리움 하드포크 이슈입니다. 이게 참 이더 생태계 혼란의 주역이 될지 긍정적인 어떤 점을 내보이게 될지 이게 참 지금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 곳곳에서 채굴 이더포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시된 가운데 이번에는 채굴 이더리움 공식 커뮤니티에서 하드포크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굴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존 이더 채굴자, 채굴기 제조사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이전보다는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를 선호한다. 이 하드포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어 개발팀이 이미 이더리움 포스 전환 난이도 폭탄 무력화 코드와 테스트넷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최근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이 채굴 버전이 실패할 거라고 밝힌 것에 따른 대답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아무런 오류 없이 하드포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이거 참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이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처럼 주말에도 의미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연휴도 잘 만끽하시고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